정지훈님. 정지훈님. 잘하셨습니다. 이번에 WN 머시기? 거기 나가신 분들 1등 하셨더라고요. 포징 레슨 받으셨었는데. 근데 뭐, 포징 레슨이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이어트를 잘 하신 분들이니까 1등을 하시는 거죠. 주니TV님. 이렇게 사이즈가 큰데 무대에서 김승현님이랑 섰을 때 왜 압도적인 차이가 안 났죠? 다이어트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 사이즈는 작은데 이 밀도가 좋아요. 그러니까 볼륨.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지금 가슴 사이에 이 건에 의해서 파이잖아요, 근육이. 근데 이제 그 깊이가 김승현 선수가 엄청 좋아요. 이거는 이제 운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선천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 복근 같은 경우에도 복근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 있는 타입의 그런 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선수들이 이제 무대에 섰을 때 엄청 입체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이즈가 작아도 되게 커 보입니다. 영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근데 이제 실제로 이렇게 옆에 있을 때는 작다고는 느껴지는데 무대에서 딱 조명이 쏴지고 하면은 입체감이 도드라지면서 엄청 유리해지죠. 그래서 김승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가 일단 잘 돼 있었으니까 그래서 사이즈 차이가 그렇게 안 나는 거예요. 선수로서 되게 유전자가 좋은 거죠. 주니TV님, 그럼 무대빨 받는 체형이 진짜 있는 거네요. 체형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근육이 깊이 파이는 사람들이 무대에 딱 쓰면 입체감이 엄청 도드라져요. 그래서 왜 선수들을 볼 때 이렇게 좌우의 프레임을 보기도 하지만 근육의 깊이감을 같이 보게 되거든요. 그건 어쩔 수 없어. 예를 들어서 뭐 헤비급 엄청 유명한 보디빌더인데 복근이 되게 밋밋한 선수가 있는 반면 어떤 보디빌더는 복근이 막 이렇게 깊이 파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깊이감 있게 파이는 사람들이 당연히 무대에서는 훨씬 더 볼륨이 있어 보이죠. 그래도 굉장히 좋은 거죠. 똥현님, 김승현님도 엄청 크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김승현님이 체중이 제가 알기로 80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제가 지금 90 한 2kg 이렇게 나오거든요. 김승현 선수가 아마 80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제 하체가 근육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뭐 체중이 원래 좀 적게 나갈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체중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시합에서는 무대에서 이쁜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승현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무대에서의 딱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영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무대에서 조명이 쏴졌을 때 몸이 이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윤빛기둥님, 제가 비넥 서프를 해도 통증 없이 40에 10번씩 밀 정도로 어깨 움직임이 괜찮은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스쿼트 자세도 못 잡을 정도로 어깨 통증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하인드 넥 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관절의 끝점을 써요. 이렇게 머리 앞으로 당기게 되면 관절의 끝점이 아니라 중간 지점에서 프레스를 하게 되는 건데 비하인드는 거의 관절의 끝점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중립 상태의 트레이닝보다 마모율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관절의 부하가 훨씬 더 많이 갈 수밖에 없는 트레이닝이라 개인적으로는 저는 비하인드를 아예 안 하거든요. 웜업 때 제외하고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서 손상이 발생해서 지금 통증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하인드는 진짜 관절의 유연성이나 가동 범위가 아주 좋으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비추천합니다. 제가 가르치지도 않아요, 회원님들한테는. 대가리가 크고 다리가 짧고 허리가 길면 그게 저예요. 대가리가 크고 다리가 짧고 제가 허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이거죠. 완전 진짜 보디빌딩으로 먹고 살 거예요. 준님이 프로가 돼서 나는 다 필요 없고 보디빌딩으로 먹고 살 거야. 그러면은 가능성이 상당히 낮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차피 생활체육인데 즐기면 되죠. 요즘 선수들 운동 영상 보면 추세가 메인 운동 들어가기 전에 레이즈류 후 프레스, 플라이류 후 프레스 이렇게 선피로를 항상 먼저 가던데 이게 중급자 이하인 사람에게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중급자든 뭐 상급자든 감을 먼저 주고 트레이닝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추천드려요. 저는 이제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육에 자극을 먼저 주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푸는 거 있죠. 이렇게 뭐 근막을 풀어내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근육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나 지금 운동할 거야. 운동할 거야. 긴장해. 그러니까 이렇게 근육 자체에 자극을 주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행위들이 결국에는 그 근육이 수행을 잘 할 수 있게 서포트를 충분히 해줘요. 근데 그게 이제 선피로 운동도 굉장히 유사한 개념이에요. 저중량의 트레이닝으로 내가 운동할 거라는 거를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근육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예열을 충분히 해놓는 거죠. 그러면은 확실히 운동을 할 때 부상률도 낮아지고 운동의 그 펌핑감도 더 잘 올라옵니다. 한주먹 씨 탄수화물 사이클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근데 한주먹 선수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사이클링을 할 때가 아니라 일단 저랑 똑같아요. 근육이 빠지더라도 다이어트를 끝까지 하는 거를 강추. 저도 이제 올해 목표가
근육이 빠지든 말든 끝까지 다이어트를 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이제 한주먹 씨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네요. 오니님, 이 코치님 약물 사용했다가 끊어도 완전 내추럴보다 몸이 빨리 크나요? 이거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약물이 빠지는 시기 이렇게 생각하면은 도핑 테스트에 감지되지 않는 그 시기를 지나서 뭐 한 1, 2년 정도 지났다. 근데 그렇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내추럴 상태랑 아주 유사해진다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올림픽 같은 데 보잖아요. 올림픽이나 뭐 야구도 그렇고 격투기 스포츠도 그래요. 잘 생각해보면은 약을 써서 성적이 아주 좋았던 선수들이 있어요. 금메달을 따거나 뭐 격투기에서 막 이름을 날렸던 선수들이 있어. 근데 그 선수들이 약에 걸렸어. 근데 1년이나 뭐 2년이나 자격정지를 당하고 다시 나온단 말이에요. 선수로. 그런 경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선수로 나왔을 때 그 선수들의 기량이 과연 원래 그 약을 썼을 때 근접치만큼의 기량을 보였느냐를 보면은 저는 그게 가장 정확하다고 봐요. 보디빌더들보다 올림픽 수준에 있는 선수들의 훈련량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렇지 않을까요? 훈련량으로만 따지면은 보디빌더들은 사실 훈련량이 많은 게 아니에요. 딱 정확히 운동하고 쉬고 이 정도지 그런 격투기나 뭐 이런 쪽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선수들의 기량이 과연 약을 끊고 나서 유지가 됐느냐를 보면은 유지된 놈이 한 놈도 없어. 전부 다 엄청 떨어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도 느끼는 게 약을 썼다가 약을 완전히 끊고 한 8개월 이 정도만 딱 지나도 근육량부터 수행 능력부터 운동을 하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굉장히 낮아지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사람들도 더 많죠. 약을 썼다가 약을 끊었는데 부작용이 생기면서 몸이 더 망가져. 약간 이런 사람들은 많이 봤어요. 근데 약을 썼다가 약을 끊었는데 몸이 더 좋아져. 이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거는 진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한번 해봐라. 저는 매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년 하면서 저는 느끼는 건 아 그냥 원래대로 돌아오는구나. 약간 이렇게 많이 느끼거든요.